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꼰대지수 낮춰드립니다 입니다. 조관일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통하는 세대 갈등 솔루션. 자, 꼰대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꼰대. 저는 어떻게 보면 MZ 세대를 넘어서 젠지 세대라고도 하죠. 저는 그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저도 뭔가 여기서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고요. 자,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목차, 처음으로, 그 다음 프롤로그, 거꾸로 쓰는 역발상의 세대론, 제1부, 세대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역발상 세대론, 1. 뒤바뀐 세대론, 훈계의 표적이 된 기성세대, 세대 차이란 이런 것. 2. 기성세대가 양보하라고? 뭘 양보하지? 3. 기성세대를 혐오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4. 회사 내의 세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5. 꼰대 프레임에 갇힌 기성세대. 6. 닥치고 꼰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것. 7. 너무 비난 마라. 당신도 곧 그렇게 될 테니.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 못한 게 있겠지만, 우리가 그 나이가 되면 분명히 또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8. 기성세대는 꼰대. 그럼 신세대는 뭔가? 9.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제2부, 꼰대의 일격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다. 10. 신세대를 이해하라고? 먼저 회사를 이해하자. 11.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다. 12. 신세대에게 맞추라고? 회사에 맞춰라. 13. 신세대는 삐딱해야 한다고? 14. 퇴사하겠다고? 그래, 잘 가라. 굉장히 단호하네요. 이 책의 제목들이 단호합니다. 15. 발상을 바꿔 퇴사를 지원하자. 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16.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고? 최근에 그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꼬집는 건지 아니면 그 책 제목에 공감하는 세대의 어떤 생각들을 꼬집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직설적이네요. 17. 신세대의 특성, 먼저 너 자신을 알라. 18. 꼰대와 빤대, 회사는 누구를 더 좋아할까? 빤대라는 용어가 있나 봅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궁금하네요. 빤대가 뭐죠?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빤대라는 용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빤대, 꼰대와 빤대라고 있는데, 빤대가 뭘까요? 빤대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젊은이다운 패기와 도전, 정의에 기반을 둔 한 거는 좋지만 이유 없이 반항하고 삐딱하고 무조건 거부하며 자신의 목도 제대로 못하면서
빤질대는 젊은이를 머리에 떠올렸다. 그래서 부모에 기대어 빨대 노릇을 하는 무기력한 젊은이도 포함시켰다. 이게 빤대의 유래라고는 하는데 뭐 신조어다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빤대가 약간 이런 의미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빤질거리는 거, 자신의 몫을 못하는 거,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젊다는 것은 이래야 신세대. 저는 이렇게 해야 젊다, 이렇게 해야 MZ다. MZ들은 요새 이런 거 해.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저희들도 다 그 젊은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을 뭐 남들한테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건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당시 나이에 하고 싶은 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걸 나이가 나랑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때 유행에 뒤처진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왜냐면 그 나이 대에는 나랑 다른 나이 대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삶이 있는 거니까. 요새는 그걸 구분을 짓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면 빤대 증후군. 20.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깊은 뜻. 제3부. 꼰대 바로 알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 21. 나이 듦의 가치에 대해 숫자, 그 이상의 의미. 22. 꼰대의 조건과 특성은 해석하기 나름. 23. 꼰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회사에 적응하면 사축인가? 회사에 편을 든다고. 네, 편을 또 가르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24. 상사는 적이 아니다. 입장이 다를 뿐이다. 이거는 좋네요. 뭐 적일 필요는 없죠. 상사 입장에서는 나의 후배가 일을 잘하는 게 좋을 뿐이지, 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25. 상사는 왜 잔소리를 하는가? 26. 방탄소년단이 하면 감동, 상사가 하면 반동. 이거 재밌네요. 네. 27. 고나리질. 잔소리가 나쁜 건가? 28.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잔소리는 명령이다. 29. 칭찬을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맷집이 약해서야. 칭찬, 참. 근데 저는 칭찬을 많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지적도 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30. 신세대 용어를 꿰면 신세대인가? 이건 아니죠. 휴대전화도 활용 못하는 석학. 석학이라는 이 어떤 표현이 굉장히 어떤 분야에 뛰어난 분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휴대전화 활용도 못할 수 있다. 석학이시라도.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나는 하는데 이 사람이 못하면 좀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시나 이러진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31. 꼰대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 노장은 죽지 않는다 와 비슷한 비유인 것 같네요. 32. 빤대 되지 않기. 빤대 탈출 5계명. 제4부. 꼰대 지수 낮추기. 함께 갑시다. 33. 꼰대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좋은 어른이 되는 길. 꼰대 되지 않기. 34. 꼰대 예방과 치유의 확실한 처방. 우황청심원. 이것을 우황청심원이라는 그 한약이 있잖아요. 근데 글자를 한 글자씩 띄워 놓으신 거 보니까 앞 글자를 따서
뭔가 해야 될 일들, 그 처방에 대한 설명을 5가지로 나눠서 우황청심원 첫 글자를 따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장군이 된 소대장. 35. 꼰대 포비아 벗어나기. 36. 신세대와 행복하게 동행하는 법. 37. 다름을 인정해야 달라진다. 이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꼰대 지수를 낮추는 것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무조건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38. 세대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39. 젊은이와 대화하는 법을 익히자. 40. 결론은 존경이다. 당신은 젊은가? 젊음 지수. 에필로그.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로.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프롤로그부터 한번 천천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거꾸로 쓰는 역발상의 세대론. MZ세대는 어떻다는 둥 10년 전부터 불붙은 세대론이 아직 식을 줄을 모른다. 각 세대가 지닌 특유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사회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세대 문제가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됐음은 물론이고 경영의 핵심 과제로 대두됐다. 세대론은 어제 오늘의 담론이 아니다. 4000년 전의 바빌로니아 점토판 문자부터 고대 피라미드 상형 문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공자, 한비자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기에나 세대 갈등은 있었다. 당시에도 기성세대는 신세대 젊은이들을 가리켜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며 한탄했지 않은가. 세대 차이를 한탄했다는 고대의 기록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소크라테스가 요즘 아이들은 폭군과도 같다. 부모에게 대들고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을 괴롭힌다 라고 했다는데, 그 또한 1960년대 미국에서 날조되었다는 말도 있으니까 기록의 사실 여부는 아무래도 괜찮다. 꼭 맛을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것은 아니다. 기록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당시의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가리켜 버르장머리 없다, 앞날이 걱정된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평가했음은 안 봐도 비디오다. 당연히 신세대를 흘겨봤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기성세대의 눈에 젊은 세대가 못마땅했음이 뻔하다. 신세대를 향한 비판과 걱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영원히. 문제는 요즘의 세대로는 예전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기성세대가 젊은이를 향해 버릇이 없다거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등 일방적인 푸념과 비판이었다. 옛날이라고 해서 신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불만이 없을 리 없지만 그 목소리는 작거나 숨어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노골적으로 기성세대를 비판하며 공격한다. 공수가 완전히 바뀌어 기성세대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어가 꼰대다. 한국의 꼰대는 이미 세계 시장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꼰대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거들먹거리는 나이든 사람을 뜻하는 한국식 표현임을 밝혔고,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는 꼰대를 오늘의 단어로 선정하고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다고 여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을 정도다.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공격은 꼰대라는 비아냥거림이나 불평불만에 머물지 않고 갈등적으로 심화되고 결국 세대 혐오, 세대 증오의 구조적 문제로 증폭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대 문제의 실상을 소개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문과 방송 등에서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열변을 토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 꼭 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지방단체를 비롯해 모든 조직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 정치나 사회 분야에서는 세대 갈등을 하나의 현상으로 주목하고 정책을 고민하지만 기업에서는 당장 경영의 문제, 기업 존립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상사와 부하, 물론 요즘은 부하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기에 이 책에서는 계속 사용하겠지만 선배와 후배, 기존의 사원과 신입사원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경영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으며 시장과 마케팅 차원에서도 세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기업마다 젊은 세대 공부하기가 한창이다. 나 역시 젊은 세대 공부하기에 뛰어들었다. 40여 년간 줄기차게 자기 개발서를 써온 사람으로서 이런 과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세대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치 사회적 갈등과 과제는 관심의 영역을 벗어나지만 회사에서 일어나는 세대 차이, 세대 갈등의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책과 연구 보고서를 읽으며 연구를 거듭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요즘의 세대론이 지나치게 신세대 중심이라는 점이다. 집중적으로 신세대의 실상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세대론의 속성상 신세대를 대상으로 세밀히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의 세대론이 신세대의 입장에 치우쳐 신세대를 편들고 신세대의 주장을 옹호하며 기성세대를 일방적으로 나무라는 경향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의심스럽다면 당장 세대론에 관한 책이나 연구 보고서를 찾아 읽어보라. 동의할 것이다. 세대에 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점점 이건 아닌데 라는 회의에 빠져들었다. 너무 한쪽으로 경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깨어났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회사의 형편과 경영의 특성을 고려해 경영자나 기성세대의 입장도 대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야 신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쯤 되면 세대의 문제에서 어떤 논리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인지 밑그림이 그려진다. 대부분 2030 세대를 옹호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한다면 4050을 비롯한 기성세대의 입장도 추가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논리 전개의 중심추를 신세대에서 기성세대, 아니 중간지대로 옮겨보기로 했다. 앞으로 전개하려는 논리가 어떤 형태일지, 주장의 흐름이 어떨지는 이 책의 제목에서 낌새를 알아차릴 것이다. 이를테면 역발상 세대론이다. 이 책의 초판본은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다로 출판됐다. 그리고 논리의 전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신세대로 하여금 기성세대를 너무 꼰대로 몰아치지 말라는 메시지가 많았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신세대를 몰아친 감이 없지 않았다. 지나치게 기성세대 중심의 책이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책의 체계를 다시 잡았다. 앞부분에서는 신세대에 대한 조언을,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신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며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기성세대가 될 것인지 기성세대에 대한 충고로 체계를 바꿨다. 이제 세대론의 균형추가 제대로 중심을 잡게 된 셈이다. 아무쪼록 나의 역발상 세대론이 신세대든 기성세대든
자신의 입지와 상황을 되돌아보고 함께 전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이 책에는 그동안 집필했던 60여 권의 책에 담겨있는 세대 관련 글이 인용됐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2023년 6월 조관일. 제1부 세대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역발상 세대론.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으면 논리도 바뀌어야 한다. 신세대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 기성세대가 잘못이라면 비판과 훈계의 화살을 맞아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논의가 눈덩이처럼 부풀면서 신세대의 감정과 유용함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부지불식간에 편향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요즘의 세대론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기성세대의 문제를 파헤치고 신세대의 강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성세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주류라 할 수 있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도매금으로 매도돼 기성세대는 악이고 신세대는 선인 것처럼 몰아가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다른 시각, 중립적 시선으로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을 풀어보자. 1장 뒤바뀐 세대론, 훈계의 표적이 된 기성세대. 세대에 관한 논의는 역사가 깊다. 고대의 상형문자 시대나 소크라테스, 공자, 한비자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한 세대, 예전에는 30년 정도를 한 세대로 봤지만 이 한 세대 전인 1990년대 초반에도 세대 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셌다. 그때의 분위기는 세대를 다룬 몇몇 신문기사의 제목을 보면 쉽게 파악된다. 신세대 두고만 볼 것인가? 비틀거리는 신세대. 신세대 가치관 혼란 심하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는 주로 신세대를 비판하는 경향이었다. 신세대에 대한 논의가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X세대와 오렌지족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그에 대한 비판이다. 우리나라에서 X세대는 베이비붐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로 1990년대 초 신세대 논의 상징과 같다. X세대는 오렌지족이라는 말과 함께 과소비와 향락 문화에 젖은 철없는 젊은이, 개인주의와 자유로움을 추구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모를 의식 없는 청춘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다. 그때의 신세대란 긍정의 의미가 아니다. 깔보고 무시하는 시각이 역력히 드러난다. 신세대는 생각이 없는 존재요. 유행이나 따라하고 스타 흉내나 내며 남을 의식하지 않고 망나니 짓이나 하는 의식 없는 존재로 깔아뭉갰다. 어른을 공격할 줄 모르고 나라 걱정은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탐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로 몰아붙였다. 언론에서 제시한 대책은 고작 인성교육의 강화, 전통과 예절교육의 확대와 함께 기성세대가 따끔하게 훈계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기억이 떠오르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제가 어떤 심한 장난을 길거리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제가 모르는 아저씨, 아주머님들께서 저를 혼내셨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제가 혼날 짓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고, 아저씨, 아주머니들께서는 야, 이 녀석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셨고, 이 얘기를 제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하더라도 엄마는 그래, 네가 혼날 짓을 했구만,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것이 기성세대가 따끔하게 훈계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
라는 이 내용과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그냥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뭔가 네. 교육과 어떤 바로잡는 그런 것들, 바로잡음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순기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새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우리의 길을 죽이고 그래요. 저는 오늘 외출을 하고 왔는데 전철을 타자마자 어떤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이이지만 나이가 좀 있어 보였거든요. 초등학교 적어도 한 2학년 정도는 돼 보였는데 남자아이가 막 뛰어다니는데 어머니가 안 잡더라고 아이를. 제가 만약에 거기서 뭔가 기성세대로서 훈계를 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끔찍합니다.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와 저는 분명히 또 네, 뭔가 언성이 오고 갔겠죠. 전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네. 저는 기성세대와 뭐 신세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할 말은 하는 사회가 좋지 않나 싶어요. 네. 그 할 말이라는 게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 사회 질서를 위한 어떤 개인의 의견이라면,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것이 나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이라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한 것이 존중받아야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심지어 저희 어릴 때는 밖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이 저 꿀밤을 때려도 괜찮았어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것을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도 오히려 한 번 더 혼났죠. 네가 잘못을 했네. 네가 맞을 짓을 했네. 이런 분위기셨거든요.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데 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생각만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교육업에서 현역으로 있었거든요.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가르쳐봤기 때문에 나름의 그냥 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게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사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회가 변하니까, 물론 제가 뭐 아이들을 막 때리고 그러진 않았는데 큰일 나니까 그런 적은 없지만 부모님들의 그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못 해먹겠다 그래서 그만뒀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말할 거는 좀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한 어떤 훈계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신세대는 선이고 기성세대는 악인가? 그러했던 세대론이 오늘날에 이르러 반전됐다. 결정적 계기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직결된다. 디지털 폭풍이 몰아치면서 기성세대는 신세대를 따라잡기가 버거워졌다. 따라잡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 방면에서 신세대에게 몰리기 시작했다. 디지털로 중무장한 새로운 세대라니. 이렇게 되자 신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전의 신세대가 훈계의 대상이었다면 오늘의 신세대는 학습의 대상, 새로운 주류로 등장하는 것이다. 세대론의 논리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피상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초점을 모았다면 이제는 분석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으로 변했다.
무엇보다도 확실히 바뀐 논점은 신세대를 향한 비판과 훈계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활용해야 하며 더 나아가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과 훈계의 화살이 기성세대를 향하고 있다. 최근 출간된 세대론 관련 책이나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그런 시각, 그런 주장, 그런 논리로 꽉 차 있다. 좋다.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으면 논리도 바뀌어야 한다. 신세대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 기성세대가 잘못이라면 비판과 훈계의 화살을 맞아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논의가 눈덩이처럼 부풀면서 신세대의 강점과 유용함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부지불식간에 편향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세대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논제가 하나같이 기성세대를 나무란다. 세대론 책을 쓰는 사람들 자신이 기성세대임에도 자기가 심판관인 양 기성세대를 비판한다. 마치 신세대는 선이고 기성세대는 악인 것처럼 몰아붙인다. 기성세대의 문화는 대표적이고 과거지향적이며 비생산적인 반면 신세대의 문화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이고 역동적이라고 말한다. 신세대는 간단한 것과 재미를 추구하며 정직, 공정, 투명, 그리고 평등을 지향한다고 감탄과 찬사를 쏟아놓는다. 마치 기성세대는 복잡한 것과 재미없는 것을 추구하며 부정직, 불공정, 불투명, 불평등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하여 기성세대는 권위적이고 나이로 억누르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하고 잔소리나 하며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몹쓸 인간이 되어버렸다. 기성세대는 개념도 의식도 없이 과거에만 머물며 꼰대짓이나 해대는 괴물이 됐다. 빨리 사라져야 할 쓸모없는 세대가 된 것이다. 포퓰리즘적 세대론이 낳은 부작용. 세대론의 이런 흐름은 일종의 포퓰리즘 신세대 영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는 대중영합, 포퓰리즘처럼 세대론 역시 신세대의 구미에 맞추며 신세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인기 영합의 느낌을 받은 것이다. 물론 논자들이 일부러 기성세대를 깎아내리거나 악의로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원래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 초점을 기성세대에 맞추어 사례를 들어가며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기성세대의 아픈 곳만 찌르게 되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한국 사회의 희망을 앗아갔다. 청년 세대가 불행한 건 부모 세대의 권력 독점 때문이다. 2030 세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잔소리하며 그들을 억누르기만 한다. 상대적 우위라고 나이뿐인 노인 세대가 나이를 내세워 청년 세대를 억누르는 것으로 우위를 확인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젊은 세대는 환호할 것이다. 자기의 가치와 속마음을 제대로 짚어줬다며 박수를 칠 것이다. 맞다, 통쾌하다, 거 봐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이 된 기성세대는 어떤 심정일까? 표적이 된 기성세대는 기분이 언짢아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래서 그 세대를 나누는 용어들을 안 좋아해요. 뭐 MG, 요새는 뭐 젠지라고도 하는데 더 세분화시켜서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세대를 나누는 용어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일종의 편이 나눠지는 기분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인종도 마찬가지잖아요. 백인, 황인, 뭐 흑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냥 사람이지 뭐, 그죠? 네, 성별조차도 필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새 나이 뭐 이런 거 없앤다고, 네, 회사에서 뭐 외국식으로 뭐 또 외국어 이름, 영어식 이름 만들어 갖고 뭐 하이 제니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그래 놓고 결국 정작에는 뭐 나는 MZ고 이 사람은 노땅이고 꼰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너무, 네, 어이없지 않나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역설적이에요. 네. 내가 정말 2030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는 상대적 우위는 나이밖에 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기성세대의 문제를 파헤치고 신세대의 강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성세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면은 긍정하지만 반면에 기성세대가 도매급으로 매도되는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저런 주장이 정치, 사회적 이슈와 담론을 제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똥은 엉뚱하게도 회사 경영, 조직 관리로 튄다. 힘을 합쳐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요즘은 사원들에게 말을 못하겠어요. 이유 없이 상사나 선배를 배척하고 툭하면 그게 바로 꼰대짓이에요 라며 들이받거든요. 이 책을 쓰기 위해 만났던 다수의 간부, 그래봤자 40대의 나이인데 벌써 신세대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들려준 푸념이다. 세대론의 쓰나미에 휩쓸리며 수세에 몰려 전전긍긍하는 기성세대의 처지가 안쓰럽다. 내가 이 책을 쓰기로 작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세대 차이란 이런 것. 세대 차이는 서로 다른 세대 사이에 있는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다. 세대라면 예전에는 30년 정도의 시차를 의미했다. 그러나 점점 더 간격이 줄어서 10년으로 좁혀지더니 요즘은 세상의 급격한 변화로 3년이면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말할 정도다. 입사 3년 차만 돼도 신입사원과 가치관의 차이를 느낀다는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초등학생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나 직장에서는 뭉뚱그려서 신세대와 구세대로 나눈다. 세대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생물학적 연령,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는 출생 동기 집단 효과, 그리고 어떤 시기, 어떤 사회적 구조화에서 성장했냐는 시기 등을 주로 꼽는다. 세대 차이란 필연적이다. 같은 사람이 나이만 들어도 성격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 또한 경험이 의식을 바꾼다. 성격 심리학자들은 이를 성숙의 원리라고 하며 긍정적으로 본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친화력이 강화되며 정서적으로는 안정적인 성향으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젊은이의 눈에는 그 점이 답답하게 보일 수 있고 반면에 나이 든 세대의 입장에서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신세대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게 된다. 젊었을 때 자신도 그랬음을 망각하는 것이다. 2장. 기성세대가 양보하라고? 뭘 양보하지? 세대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X세대, Y세대, Z세대, MZ세대, 베이비붐 세대, 신인류,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10년 단위로 이름 붙인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 등등으로 각각의 세대를 구분하길 좋아한다. 이해한다. 연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잠시 시선을 바꿔보자. 세대 문제를 관념적으로 보지 말고 현실로와 회사를 보자. 여럿이서 머리를 짜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사, 선배, 동료, 후배를 살펴보자. 그들을 보면서 X, Y 등등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가? 누가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가? 아니,
구태여 그것을 구분해서 어쩔 건가? 직장인들이 회사를 출입할 때 목에 거는 사원증이나 아이디 카드에 X세대, Y세대, Z세대, MZ세대 이런 식으로 표시할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칸막이 하듯 나누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나누는 거 저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세대별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결국 한두 살 차이, 예컨대 29세와 30세일 뿐인데도 칸을 막아 단절시키고 편가르기를 하며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던 40대 팀장의 말이 기억에 새롭다. 세대별로 구분해 연구 분석하고 그것을 잘 융합해서 사회를, 국가를, 그리고 조직을 발전시키려는 좋은 의도를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너무 연구하다 보니 그것에 매몰돼 자칫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부추김에 휩쓸리지 말자. 쥐를 연구하는 사람은 지구가 쥐 때문에 멸망한다는 결론을 내놓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이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매몰되면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 맞아.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이자 중요한 말이네요. 누구든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면 그 자체에 매몰돼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면 방향 감각까지 흐릿해질 수가 있다. 여러 사람의 세대론을 접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신세대의 입장을 옹호하다 보니 기성세대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진다. 그래서 기성세대를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새로운 세대에게 양보해야 한다. 기성세대는 자식 세대의 몫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때로는 기성세대가 탐욕을 버려야 한다라며 도덕책 같은 처방을 내놓기도 한다. 언뜻 옳은 소리요, 맞는 말이요. 그럴듯하지만 실상을 모르는 소리다. 그건 처방도 해결 방안도 아니다. 현실을 벗어난 탁상 공론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수준보다 나을 게 없다. 당장 기성세대는 반발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양보해야 하냐? 라고. 내가 그토록 탐욕스러운 인간이냐? 라고. 이 책을 쓰는 동안 만난 386세대 후배가 청년세대가 불행한 건 그 부모인 386세대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임금,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이다라는 기사를 보여주며 핏대를 세워 열변을 토했다. 내가 무슨 네트워크로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임금, 권력을 독점하고 있나? 세대 문제를 다룬 어떤 글은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을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처절한 다툼으로 묘사한다.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기성세대와 그것을 빼앗으려는 신세대의 투쟁으로 기록한다. 이쯤 되면 연구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너무 나갔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좀 있냐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점점 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저보다는 제 윗대 선배들이 훨씬 인구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일자리를 내려놓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일을 못하는 게 그분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어떤 크기 자체가 커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는 더 늘어났어야 했는데 우리는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윗대 분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는 분명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일자리가 없을까요?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것을 세대 간의 갈등,
어떤 내가 속한 나의 그룹과 다른 그룹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뭐 사회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할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다른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계속 읽겠습니다. 생각해보라. 기성세대가 신세대에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고? 정말 그런가? 당신이 기성세대 직장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신세대가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자리를 부둥켜 안고 장벽을 치며 회방을 놓고 있는가? 호구지책, 먹고 살려고, 가족을 부양하려고. 이대로는 퇴직 후에 이막 인생이 막막하기에 일자리를 놓지 못하는 것뿐이다. 60세 전후에 정년으로 퇴직한 후 100세 시대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기에 나이를 채우고도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것뿐이다. 개인으로서는 삶의 문제이지 세대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생계가 보장되고 노후가 보장된다면 어느 누가 일을 더 하고 싶을까? 일자리 제공 전문기업 벼룩시장 구인구직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 당장 은퇴할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 넘었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막 인생을 즐기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기에 일터를 떠나지 못할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신세대 역시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저런 주장과 논리에 휩쓸려 감각과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들도 기성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들 역시 독립적인 생활, 꿈을 실현할 일자리가 필요할 뿐이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 문제요. 정책이 문제다. 여기서 나오네요. 네. 제 생각이 뭐 맞았다라기보다는 저자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현상을 마치 자리 하나를 두고 세대 간의 이전 투구를 벌이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휩쓸려서는 안 된다. 맞아요.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이것을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이 갈등들을 오히려 좋아하는 어떤 집단이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기왕의 세대론이 의도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싸움을 붙이는 것은 아님을 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아도 결과가 그렇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자기의 생업에 충실한 기성세대를 보고 배가 부름에도 먹이를 놓지 않는 탐욕스러운 포식자를 보는 듯 눈 흘기게 되는 것이다. 괜히 보기 싫고 기분 나쁜 대상이 된다. 빨리 사라져야 할 세대로 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을 쓴 김용석 작가의 말이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을 쓴 김용섭 작가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엄밀히 말하면 세대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대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사람만 존재한다. 맞아요. 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읽었었죠. 방송할 때. 그 프레임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일자리 문제와 연금 문제를 많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건 갈등이 아니다. 제도의 문제이고 국가가 풀어야 할 문제다. 이걸 세대가 풀어야 할 방식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방식이다. 엄밀히 따지면 세대 차이는 존재하지만 세대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줄이 핵심이네요. 세대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대 문제와 관련해 실상을 바르게 보자. 괜한 부추김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세대 각자가 자신의 길을 충실하게 걸으면 될 것이다. 3장. 기성세대를 혐오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기자를 만난 것은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그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은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었다. 유능해 보이고 성실해 보였다. 인터뷰의 목적은 나이 든 사람으로서 이막 인생의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취지였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느닷없이 그가 말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대차를 못 느꼈습니다. 무엇에서 그렇게 느꼈는진 모르지만 요즘 세태에서 이건 칭찬이다. 내가 이른의 나이를 이른이 넘으셨군요. 제가 목소리 잘못 읽었네. 내가 이른의 나이를 넘겼다는 걸 대입해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 어쨌든 꼰대인 줄 알고 만났는데 예상이 빗나갔다는 의미 있게다. 일단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신세대 젊은이가 나이 든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보여 씁쓸했다. 칭찬은 고래를, 아니 노인도 춤추게 한다. 내가 기분 좋은 얼굴로 활짝 웃자 그가 말을 이었다. 저희 세대는 기성세대를 혐오합니다. 기성세대를 혐오한다고? 신문이나 책을 통해 요즘 세태가 그런 줄은 알고 있지만 면전에서 듣기는 처음이다. 혐오라는 말을 대놓고 하기에는 혐오스러운 단어 아니던가. 신세대가 기성세대를 혐오하는 까닭. 신세대가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로 사상이 뿌리 깊던 시절에도 내심 기성세대가 못마땅했을 것이다. 뒷전에서 눈을 흘겼을 것이다. 그러나 혐오까진 아니었다. 노털이나 꼰대 정도로 비하하는 게 고작이었다. 요즘은 어떤가? 나이 든 사람, 즉 노인을 벌레 취급한다. 벌레 충자를 써서 노인충이라 하며 들딱충, 들리를 딱딱거리는 벌레라는, 혹은 연금충,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벌레라며 조롱을 한다. 여성이라고 봐주는 것 없다. 할매미, 시끄럽게 떠드는 여성 노인은 매미 같은 벌레로 취급이 된다. 이렇듯 경로는 고사하고 혐로가 됐다. 왜 나이 든 사람을 혐오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꼽아보자. 첫째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빈곤과 관련이 있다. 사회가 고령화됐다 하더라도 잘 살면 큰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가 넘쳐나 보라. 일하는 노인이 밉게 보일 리가 없다. 자고로 쌀독에서 인심난다 라고 하지 않았나? 퇴직 이후에도 은퇴하지 못하고 돈벌이에 나서야 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의 현실이다. 덧붙여 일자리는 별로 없고. 그럼으로써 젊은이들은 자기의 일자리를 기성세대에게 빼앗겼다고 믿는다. 그 불만이 혐오로 발전한다. 둘째는 노인에 대한 복지 확대와 관계 있다. 삐리릿. 노인이 지하철의 개찰구를 통과할 때 지공카드, 지하철 공짜 카드가 체크되는 소리다. 지하철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젊은 사람의 카드와 지공카드는 신호음이 다르다. 그나마 개선된 신호음이다. 예전에는 지공카드를 체크할 때마다 경로카드입니다 라는 말이 크게 나왔다. 마치 당신은 늙은이야 라고 빈정거리듯 들렸다. 경로카드임을 알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젊은 세대들은 기분이 언짢을지 모른다.
적은 월급에 힘겨워하는 자기가 지하철 요금을 대신 내주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 노인에 대한 복지가 확대될수록 자기의 삶이 팍팍해진다는 부정적 인식이 발동하는 것이다. 심하면 노인이 없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의 일본계 교수인 나리타 유스케라는 인물이 일본의 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노인들이 집단 자살 또는 집단 할복해야 한다라는 망발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셋째는 혐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앞의 두 가지 이유는 사실 혐오와 관련이 깊지 않다. 싫거나 못마땅하거나 불평할 정도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마뜩잖은 노인인데 그에 더해 미운 짓을 하기 때문이다. 노인의 말과 행동이 정떨어진다는 데 있다. 때로는 정말로 혐오스러운 언행을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눈부시게 변하는데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말과 행동을 마구 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의 몰지각한 행태로 토가 나올 지경이라고 그 기자는 말했다. 그래서 결국 혐오에 이르고 말았다. 기성세대에 대한 볼멘 감정과 착각. 혐오란 싫어하고 미워함이다. 혐오는 사전적 의미 이상의 함의가 있는 단어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 더럽고 징그럽고 짜증나고 욕이 나오는 대상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가 노인에게 갖는 감정의 현 주소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이유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다. 노인을 혐오하는 것과 기성세대를 혐오하는 것은 다르다. 앞에서 인터뷰한 기자도 그 점을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기성세대를 혐오한다 라고 말했다. 노인과 기성세대를 헷갈린 것이다. 노인이 기성세대인 것은 맞지만 기성세대가 모두 노인은 아니지 않는가? 그것을 헷갈리니까 일부 노인에게 갖는 혐오적 인식을 기성세대로 확대해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별로 많지도 않은 선배급 기성세대도 애꿎게 덤터기를 쓰고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감정이 자연스럽게 회사로 스며든다. 앞자리에 앉아있는 상사나 선배가 자신의 승진을 가로막고 복지를 빼앗는다고 착각한다. 왠지 기분 나쁘고 싫고 밉다. 그러니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은 하지만 섞이게 꺼린다. 이런 볼멘 감정이 조직 내의 소통을 가로막고 결국 발전을 저해한다. 회사의 발전은 물론이고 당사자의 성장마저도. 아무쪼록 세대 차이, 세대 갈등, 노인 혐오 따위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기를 바란다. 남이 장에 간다니 걸음지고 나선다 라는 속담처럼 여기저기에서 세대 갈등 운운하니까 덩달아 갈등을 키우며 주관 없이 잘못된 세대론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중심을 잡고 나름대로 세대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세대 문제와 회사 내의 그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 오늘의 책 꼰대지수 낮춰드립니다는 여기까지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꼰대지수가 높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는 것보다 나는 꼰대가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신세대 신세대 분들이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같이 읽어야 되겠지만 저도 약간 이 책에서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딱 지금 중간 정도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중간 정도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성세대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은 분들을 만났는지 좋지 않은 분들을 만났는지 뭐 비슷하게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명 중에 5은 좋은 분이셨고 5은 뭐 좋지 않은 분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것을 보면 그 좋은 것을 본받으면 되고 따라하면 되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을 보면 아 저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 저런 건 다시는 배우지 말아야지, 절대 흉내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멀리하는 걸 또 배우게 되잖아요. 저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양쪽에서 모두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나쁘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성세대는 다 저래 막 이렇게 자꾸 갈등을 야기시키는, 갈등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우리들을 분명히 이용하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 집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우린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그 지상렬 개그맨 그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죠. 자기가 자꾸 꼰대라고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넨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갈등을 계속 세대적으로 야기시키면, 자꾸 이걸 심화시키면 지금의 신세대들이 기성세대로 올라오면서 또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끊이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방송에서 뭐 MG 하면서 뭔가를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데 전 그것도 좀 자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면서. 뭐 아무튼 저는 뉴진스 좋아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요새 걸그룹, 요새 보이그룹 좋아하면 안 됩니까? 좋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냥 다 같이 함께 즐겨요. 어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가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